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송카롱입니다. 오늘 얼마 전에 방영이 끝난 갯마을 차차차, 신미나 씨가 치과의사로 나왔죠. 그 갯마을 차차차를 치과의사의 눈으로 보고 이런저런 이슈들을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송카롱. 네? 어차피 얘네는 상태 안 좋아서 오래 못 버텨. 이런 건 예방 차원에서 미리 임플란트를 해줘야 된다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건 의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제 판단 존중해 주세요. 그래? 근데 저 장면이 조금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애매해요. 왜냐면 진료 철학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기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구강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는 않고 그거를 이렇게 바라볼 것인가 저렇게 바라볼 것인가 그 이견이 있다는 장면인 건데, 있을 수 있어요. 저 대표 원장님이 치료 계획이 꼭 나쁜 거냐,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요 이는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그게 한 3년 정도나 5년 정도 5년이나 가면 좋겠지만 한 1년이나 한 2년, 3년 안에 또 망가질 게 뻔하다 하면은 그걸 과연 이렇게 보존적으로 치료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닌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치과의사마다 생각은 좀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왜 담당이 바뀌어요? 김현욱 환자 원장님께서 직접 보시겠다고. 턱관절 환자한테 양악 권유하고 비보험제로 권해서 치료 수가 올리고 살릴 수 있는 치아 뽑아서 임플란트 시키고 환자 눈탱이 치는 게 원장님 특기시잖아요. 뭐? 눈탱이? 저런 말은 부분은 바로 하셔야죠. 제가 원장님 월급 벌어다 이제 드리는 좀 갈등이 이제 심하게 이렇게 여기 표현이 원장님 되긴 환자가 했는데, 어디 있어요? 저런 경우가 있을까요?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잘 없을 것 같고, 일단 저런 데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일반적이지가 않죠. 근데 저런 마인드를 가진 치과 의사가 있냐 없냐, 당연히 있겠죠. 어딘가에는 이제 이 환자한테서 내가 경제적인 이득을 최대한 취할 수 있을 만큼 취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치과 의사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는데, 글쎄요, 제 주변이나 전화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례는 아닌 것 같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어딜 가나. 미쳤나? 의사 자격증이 아직 잉크단 말인데 어디 와서 하극상이야? 나의 의술을 양심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베풀겠다. 그래요. 나는 환자의 저런 말 하고 건강을 있어. 가장 오글거리게.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치과계에 무슨 양심 치과다 이런 양심 진료다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사실 보통의 치과 의사들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살거든요. 이게 이것은 우리의 양심에 반하냐 적합하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진료하고 소신껏 그게 일상 속에 배어 있는 거지, 우리는 환자의 어쩌고저쩌고 이런 생각 잘 안 하죠. 보통 크게 두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같은 진료에 대해서도 치료의 비용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보험 진료, 우리가 급여 진료라고 하는데, 보험 진료는 나라에서 정해준 어떤 수가가 딱딱딱 있기 때문에 그 진료를 돈을 더 받거나 덜 받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비급여 진료, 그러니까 비보험 진료죠. 비보험 진료에 대해서는 A치과에서는 10,000원, B치과에서는 1,000,000원 이렇게 해도 사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진단은 같아야 되는 게 원칙상 맞아요. 이 구강 내 상태, 건강 상태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거는 똑같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 라는 치료 계획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는 환자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그 치과 원장의 어떤 진료 철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돼서 그 결정이 되는 거겠죠. 저 유치 빠진 거, 저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은, 애들은 유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유치가 빠지면서 그 밑에 영구치가 잘 나는 거고, 근데 예기치 않게 저 유치가 빠질 수 있어요. 어디 부딪힌다거나 그랬을 때. 근데 그 유치가 빠져야 될 적절한 시점에 빠졌느냐 아니면은 너무 일찍 빠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후속 조치가 필요하냐 아니냐, 그거를 결정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이제 치과에서 해야 되고. 첫날인데 환자가 없죠. 근데 이 극 중에는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어서 이제 환자가 첫날 안 오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제
개업을 하자마자 하기 전부터 입소문이 막 나면서 환자가 막 물밀듯이 이제 몰려오는 그런 상황도 있고 진짜 저런 경우도 있어요. 한 명도 안 오는 경우. 어딘가에는 누군가는 개업을 하자마자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환자가 계속 오기 때문에 그냥 뭐 경영적으로는 뭐 문제 없이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대부분이거든요. 혹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인구가 많은 만큼 치과가 엄청나게 많아요. 사거리마다 한 둘러보면 한 10개, 20개 정도는 보일 정도로. 그런 데는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개업을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 거고,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시골 쪽에다가 개업을 했을 때는 크게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치과가 좀 더 돌아간다, 뭐 이런 인식이 있기는 하죠. 첫 환자인가요? 첫 환자. 우리도 첫 환자 봤을 때 굉장히 설렜었죠. 굉장히 설렜었고, 그때 환자분이 수납을 하셨는데 간단한 거 하고, 그때 받은 돈 제가 봉투에 넣어서 아직도 금고에 갖고 있어요. 4천 얼마인가? 네, 그렇게 내셨던 거. 아이고 좋아라. 좋지. 뭔가 비로소 나의 가치가 이제 인정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 맞아. 개강 파티면 학회 뒤풀이면 맨날 12시 전에 사라졌다는 거 옛날 얘기라고. 저거는 뭐 치과 의사들 사이에서의 어떤 뭐 자존심 싸움이나 이런 장면인 것 같은데,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할까? 강남에 개원하신 소감. 모르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지되는 친구들도 있겠죠?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런 거는. 근데 분명히 누군가는 굉장히 기업이든 뭐든 하여튼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흔히 뭐 치과에서 돈 잘 벌고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왜냐면 우리가 치과에서, 그러니까 치과 대학에서 어떤 의술에 대한 걸 배웠지 경영을 잘하고 막 장사를 잘하고 이런 걸 배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 진짜 하나도 모르는 사람, 그 치과 의사 원장님들도 많아요. 사진 보니까 그동안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왜? 심각해? 환자랑 직접 얘기하고 싶으니까 제 3자는 빠져주시죠. 오케이? 할머니가 얘기해. 뭐 말할 거이 뭐 있다. 80평생을 씹었으니 이쯤 되면 뭐 망가진 건 당연하죠. 근데 연세에 비해 임플란트 비용 얘기를 좀 하자면 임플란트도 가능하시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할게요. 그 치과 치료가 되게 비싸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비싸요. 비싼데 이게 절대적으로 그 어떤 치과 치료가 주는 가치에 대해서 비싸다가 아니라, 치과 치료를 뭐 제때 못 받으면 한 번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뭐 클 수가 있거든요. 한 번에 뭐 몇십만 원, 한 번에 몇백만 원, 혹은 몇천만 원, 뭐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뭐 이가 막 많이 없으신 분들 임플란트 막 몇 개 하고 10개 이상 하고 막 그러면은 차 한 대 값이 그냥 훌쩍 나와버리거든요. 당연히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치료냐라고 하면은 저는 너무너무 맞는 말이다,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치료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임플란트 당연히 비싸요. 비싼데 옛날에는 훨씬 비쌌어요. 뭐 예를 들면 임플란트 하나에 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뭐 이랬었거든요. 지금은 엄청나게 싸진 거예요. 엄청나게 싸진 거고, 그게 적절한 가격이냐 적정한 가격이냐, 저는 너무너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너무 싸다고 생각도 합니다.